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딱 사흘 남았습니다. 투표 전 마지막 휴일,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식 선거 유세 중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1시간 넘게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짧은 인사만 나눴을 뿐 서로 눈길조차 주지도 않은 채 작별 인사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여야가 서로 날이 서 있는 이번 선거의 모습 같은데요. 오늘 뉴스룸에서는 재보궐선거 후보들 모습을 살펴보고 어제 마감된 사전투표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가 마지막 휴일 박영선 후보의 말과 움직임부터 보도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어색한 악수를 합니다. 이어 한 의자에 앉았지만 최대한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두 후보는 부활절을 맞이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예배에서 두 후보는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작별 인사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장외 공방전은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진실이 그리고 진심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에 계속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높은 사전투표율도 이런 오 후보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마음이 망가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 박 후보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불만과 섭섭함을 풀어드리고 민주당도 바꾸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서울 시민들을 일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오세훈 후보 쪽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오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가 높다는 점을 최근 유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경 보수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젊은 중도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하는 내곡동 처가 땅 의혹에 대해서는 혹세 무민이라며 거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후보 소식은 이어서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된 자유발언 때 청년 지지자들이 차례로 오세훈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섭니다. 오 후보는 최근 청년들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회나 유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경 보수의 이미지를 벗어나 젊은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세빛섬을 방문한 오 후보는 젊은 지지자들과 스스럼 없이 셀카를 찍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과 세빛섬 만들면서 오해도 참 많았고 그리고 비판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이용이 굉장히 정착이 돼서 박영선 후보 측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혹세 무민이라고 했습니다. 홍맹랑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부활절 예배를 마친 오 후보는 내일 있을 박영선 후보와의 3차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김영춘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두 후보가 맞붙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이른바 6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반면 박형준 후보는 김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니 네거티브에 나선다고 받아쳤습니다. 부산 선거 소식은 강현석 기자입니다. 부활절 예배에서 후보 간 거리를 둔 것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장 앞면에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봅니다. 예배가 끝난 뒤 잠깐의 만남이 이뤄졌고 어색한 손인사를 뒤로한 채 다시 각자의 유세 현장으로 떠납니다.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이자 부활절,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시 경제 살리기 선거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부산을 살리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정치 선거가 아니라 경제 선거로 부산을 살리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김 후보는 예배가 끝난 뒤 전통시장 일대를 돌며 막판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강조한 것은 계속 정권 심판입니다. 국정을 하다 보면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모르고 항상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 사람들이 바로 위선 정권입니다, 여러분. 박형준 후보 유서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춘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미술품 조형물 의혹 등 이른바 6대 비리를 해명하라고 했지만 박형준 후보 측은 상대가 폐색이 짙어지니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서울 청년이면 버스 지하철 요금을 40% 할인해 주겠다. 또 부산 시민에게는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돌리겠다. 여당 후보들의 재보궐선거 공약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선심성 공약이라며 사실상 금권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틀 연속 청년을 향한 현금성 공약을 던졌습니다. 청년 교통요금 40% 할인과 이동하는 교통 비용이 청년의 활동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부담 없이 매달 휴대전화용 데이터 5기가씩을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매월 5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20, 30대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섰다는 조사가 잇따르자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부산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역시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막판 승부수란 평가입니다. 박 후보 측은 교통요금 할인과 데이터 바우처 제공에 각각 2천억 원과 900억 원 가까이가 들 거라고 설명합니다. 김 후보 측이 약속한 재난지원금을 위해서도 추가로 3,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당 후보의 공약 중엔 시 예산 외에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정부 예산이 이런 추가 씀씀이까지 품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야당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공약들은 금권 선거라고 비판합니다. 부정의에 분노해서 등을 돌린 젊은이들에게 돈을 흔들면서 우리를 찍어달라는 그런 의사표시 아닙니까? 언제 실현이 될지 모르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 박영선 후보 측의 터무니없다 공약들이 이런 공갈빵 작전에 우리 청년들이 선동될까.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오늘 선관위는 각 구별 사전 투표율을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팀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구는 어디였습니까? 네, 선거인 수 대비 투표자 수, 투표율을 놓고 보면 종로구가 24.4%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보시면 이어 동작구, 송파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이 투표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금천구로 2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결과를 두고 여야 모두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 후보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샤이 진보의 반영이다, 아니다, 정부의 잘못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구별로 나온 사전 투표율만 놓고 보면 어떤 경향성이 있다거나 일단 명확하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들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특징들입니까? 네, 일단 투표율이 높게 나온 곳을 다시 보면 종로, 동작, 송파, 서대문, 성북구 등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걸려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만 일부 전문가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구별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면에서 그렇죠? 네,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 상위권 지역을 다시 보면요. 종로의 경우에는 매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다른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네. 다른 지역들도 보면 동작, 서대문, 성북구는 모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온 지역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권 지지가 낮았던 송파구도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게 집계됐습니다. 네, 뭐 지금 높은 투표율을 여야가 다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뭐 어떻게 딱 결과를 보고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